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좀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 원래 제가 집에서 항상 촬영을 했는데 제가 지방 출장을 나오게 돼서 숙소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이블도 없어서 약간 좀 어색해요. 원래는 이렇게 딱 걸고 있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예상을 하셨겠지만 과연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제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번 주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일을 하고 받는 그 월급이 있고 뭐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고 그렇죠. 뭐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얻으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급여를 받으시는 게 그 돈이라는 것에 대한 소득의 그런 원천이 아닌가 싶어요. 저 또한 급여를 받는 것이 그런 소득의 원천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돈을 받아서 내가 노동력과 나의 시간을 들여서 판 그런 돈을 저희가 어떻게 쓰나요? 그 돈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뭐 물건을 사고, 이런 옷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집도 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돈들로 내가 교환을 하죠. 서비스, 뭐 머리도 깎고, 뭐 술도 마실 수도 있고,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소비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걸 알아야 내가 투자를 하는 데에 좀 돈을 좀 알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돈이라는 것들은 대자본과 대기업, 뭐 재벌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 이제 저희 노동력을 팔아서 그런 수입을 얻지만, 대기업과 자본가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본과 시설, 그리고 회사, 기업 이런 데에서 소득을 얻어가고 일정 부분의 마진을 남기게 되고 그런 소득을 계속 축적해 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소득이 계속 이제 누적되어서 쌓이는 건데 계속 쌓아만 놓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본주의 환경에서는 대기업과 그런 재벌들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일정 부분 본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재산을 소유하고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그런 대기업들과 재벌, 그리고 대자본가, 뭐 지 건물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서 월세를 무조건 계속 받는다던가, 지출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일정 부분의 소득이 확정이 되어 있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자본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그런 자본들이 손실이 되고 그런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일종의 망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자본을 모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자본가의 시스템에 좀 안착하고 싶어서, 우리도 우리가 노동력으로 번 돈을 그런 자본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나도 그런 기업의 지분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지분에서 얻게 되는 소득을 나도 배당으로 받고, 그런 배당 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은 나도 자본가가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본가가 되어야만 하는, 뭐 그래야 뭐 노동자들만 다 고생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지만, 자본가가 되어야 일정한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돈의 흐름을 얘기하다가 이제 자본가까지 왔는데, 돈이라는 것들이 한 곳에 쏠려 있으면 저는 정부와 이런 정책의 그런 정치로 인해서 그런 모든 그 축적되고 있는 자본가들의 자본을 일정 부분은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그런 자본을 번 거니까. 그래서 정책이 필요하고 복지가 필요하고, 그런 복지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사람들, 소외계층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그런 부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잘 순환이 되고 있느냐, 그런 나라에 있느냐, 그리고 나라에서 정책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을 이루고 있고, 그런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논의와 그런 국민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정책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지만 그건 다 누구나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정권이 잡았을 때 정책이 더 이익이 되고 뭐 손실이 되고, 뭐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보는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그 정권은 되게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거꾸로 그 정책에 의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소혜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런 부의 순환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이루기 위한 환경이 과연 올바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좀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변화해 와서 공정하게 됐고, 그런 공정한 사회가 앞으로도 더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자 환경들,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제가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투자라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소득을 얻게 되고 나의 부를 쌓게 되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것들이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더 발전해 나가고 있고 공정하게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주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투자를 하는 환경이 공정하고 그런 투자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저희는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라는 것들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에는 대자본과 그런 자본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그런 기업들의, 우리가 그런 지분을 갖고 있어야 재벌들이 갖고 있는 수익 구조를 우리들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시스템이 없고 전쟁과 가난 그리고 독재 이런 데 안에서 부가 일정 부분 한쪽으로 막 쏠리게 되고, 국민들에게는 무조건 어려운 환경만 갖춰져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 더 좋은 쪽을 보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주변에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정말 많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상위권에 있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투자를 꾸준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모든 자본들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국민들이 더욱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도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국외로도 더 지구적인, 지금 제가 논하기는 좀 너무 범위가 크지만, 그런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짧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정책들과 어떤 변화를 바라고 계시나요? 바라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좋은 이야기도 있고 나쁜 이야기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짧게 휘둘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긴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있고 그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을 두루두루 투자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분산해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은 매수하고 매도했던 리스트입니다. 베트남 금은선물, 200중공업, 기계장비, 화장품 인베스트, 대한항공, 맘스터치. 매도는 원유선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두산중공업, 아프리카TV, 페노션입니다. 이게 요즘에는 어떤 걸 매수하고 어떤 걸 매도했는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좀 고점에서 하락, 상승, 지수는 올라간다고 하지만 개별 종목들에서는 크나큰 이렇게 이슈가 없어요. 카카오하고 네이버들 상승했던 거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되게 지지부진하고 처음에 투자했던 수익률에 대비해서 많은 이익을 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바에는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본인 투자를 시작했을 때 그 기업을 선정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이유가 바뀌었나, 환경이, 시장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 기업을 선택했던 그 이유가 바뀌었나에 중점을 둬서 매매를 하시는 기준으로 잡으신다고 하면 투자하시는데 길게 보시고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가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운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정 부분 저도 원래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원래 좀 꾸준히 현금 비중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금 비중을 적정한 수준에서 좀 조절할 수 있나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매주 매수하는 금액에 대한 단가를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있는 그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매수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금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되니까 매수하고 있는 금액을 조금 더 줄여야겠다. 종목을 줄인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종목은 늘리고 매수하는 그 분할 매수하는 단가를 조금 줄여야 전체적인 매달 매수하는 금액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하고 있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281.78, 전주 대비 마이너스 0.68%고요. 자, 이렇게 좀 올려놓고 봐야 되겠어요. 코스닥은 1038.18, 전주 대비 2.57% 상승하였습니다. 저는 누적 수익률 22.02%로 전주하고 수익률이 똑같네요. 그리고 현금 비율은 25.15%로 전주 대비 마이너스 1.12% 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현금 비중이 원래 연초에는 한 3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25%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한 30% 정도를 좀 유지하고 싶거든요. 지금도 현금 비중을 뭐 고점에서 하락했던,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조금 하락을 더 많이 해서 매수를 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매수하는 단가가 조금 더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매 종목당 매수하는 단가 비중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어떤 수치를 좀 조정해야 그럴 수 있는지 조금 현금 비중 대비해서 뭐 투자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한 주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주간 매매 일기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 영상을 이렇게 좀 봐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요. 투자를 하면서 내가 정말 하는 투자가 옳은 것인가,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저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를 하게 되면 저런 경우도 있고 저렇게 수익이 나고 있고 저런 종목을 매매했구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전문가분들은 자기가 무슨 종목을 매매했는지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를 해서 책 보고 공부해서 매매하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종목을 공개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앞으로 무슨 종목을 매수할 거예요, 매도할 거예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어떤 종목을 매매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보시는 분들에게 이분은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런 결과가 지금은 이렇구나 라고 봐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 종목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적이 돼서 봤을 때 지금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수익이 날까 뭐 이렇게 궁금하시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은 저도 큰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이게 또 몇 년 정도 이제 누적이 되어서 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일 수 있는 데이터가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그런 데이터들을 더 공개하고 싶어요. 영상을 많이 이렇게 요즘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주시고 하여튼 뭐 그렇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도 되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마음 한편에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가 좀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꾸준히 영상을 좀 놓치지 않고 올릴 생각이고요. 그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그런 의사소통을 좀 의견을 좀 나누는 그런 소통의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간 매매일기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요즘에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주중에 출근하실 때 우산 챙겨서 다니시고, 그리고 비 관련해서 일기예보를 좀 더 보시고, 또 비 맞으면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